제가 조금 전에 화장품 중 의료 부티기기들 그동안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 대장주였다가 오늘 좀 빠진다 이 말을 했잖아요. 제 말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갑자기 또 화장품 중 의료기구들 힘을 내고 있어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2%대 넘게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오늘 시장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관심은요. 엔비디아 압도적 실적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고 왜 우리 국내 지금 증시, 특히 반도체 소부장들이 뜨거운 반응을 안 하는지도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입니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의 실적은 그동안에 이영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된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뭐 딱 압도한. 네. 특히 가이던스 280억 달러도 잘 볼 만큼 보여줬죠. 어떻게 총평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 성장률은 꺾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고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409%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치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정말 저를 입 다물게 네, 정말 비관론자와 우려론자들을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드는 실적이었고요. 정말 갓비디아입니다. 네. 갓비디아고요. 매출 성장률이 거의 전 분기와 비슷합니다. 262%를 기록했고요. 네. 데이터 센터 쪽 매출 성장률이 409%를 어떻게 넘냐라고 걱정했는데 427%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 후에 지금 1000비디아, 네. 1000달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1분기 주당 순이익이 6자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제시했던 게 한 5.7달러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거다. 6.12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제 잘 남겨 먹는다. 네, 어마어마한 마진이다. 네, 맞습니다. 부르는 게 갑시다. 이게 사실 그 엔비디아하고 TSMC 간의 미묘한 그 갈등이 있는데요. 예.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 칩이 공급 부족인 이유가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2.5D 패키징 그게 쇼티지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수요가 넘치는데 왜 그렇게 투자를 안 하냐. 네, TSMC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H100 같은 경우는 칩 개당 보통 파운드리 가격을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900불 정도로 추정이 돼요. 네, 900불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요게 거의 지금 한 4,000불 정도가 보통 그 이 칩 생산 가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의 4만 불에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더 줘. 네. 그런 어떤 미묘한 네, 인력 관계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했는데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17년, 18년 슈퍼 사이클 때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 와서 허건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우리 서버 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가 투자를 못하고 있어 라고 해서 투자를 무지하게 했잖아요. 네. 삼성이 거의 한 3년 동안 50조씩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안해. 우리 주문 안 할게. 네. 오더 컷하는 바람에 5분의 1 토막이 났잖아요. 그거를 TSMC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TSMC도 쉽게 증설이나 이런 걸 안 할까요? 그러니까 증설을 하긴 하는데 정말 시원하게 이게 그렇게는 계속 안 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또 엔비디아한테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돌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티지라는 키워드가 남아있으면 결국 이게 우리는 항상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주식시장은 항상 쇼티지가 나면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숫자가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 피크아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입니다. H100이 지금 한 5천만 원, 뭐 그 정도로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원가를 보니까 원가가 얼마요? 900달러? 파운드리 가격만 네, 900불? 실제로는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면은 500만 원 정도 정도짜리를 그렇게 지금 붙여먹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발효 때 설계를 주면 TSMC가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럼 공장을 더 증설하고 키워야 되는데 TSMC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문 줄 것 하다가 안 줘버리면 우리만 당할 것 같으니까 더디 늘어나고 그럼 품귀 현상 계속 나고 부르는 게 값이고 엔비디아는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마진율이라든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280억 달러. 이것도 놀라웠잖아요. 이제 뭐 2분기도 뭐 괜찮아요. 끝났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성장률이 이제 결국 주가하고 되게 직결이 되는데 작년 실적을 보면 1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다가 네. 2분기부터 막대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요 다음 분기는 성장률이 조금 이제 이번 분기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러니까 3분기를 또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 달 동안은 괜찮은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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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3분기. 네. 근데 주식은 또 3분기를 또 땡겨오면 어떡해요? 주가가. 그렇죠. 뭐 그는 이제 뭐 정말 이제는 분석의 영역이 아닌 거죠. 이제는. 네. 자, 우리 IT의 신 이영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질문도 막간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리 국내장을 좀 보면 아침에 우리의 장밋빛 기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이닉스도 한 1%대 상승이고요. 한미반도체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고 이러니까 약간 좀 엔비디아의 이 천비디아와 이 압도적인 실적이 혹시 세론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우리의 소부장도 지금 그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 우리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 테슬라의 수혜주는 테슬라고, 네,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예.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그 자체의 주가 매력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밸류가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엔비디아가 충분히 차고 나면 엔비디아의 친구들, 특히나 HBM 쪽도 좀 더 다시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게 뭐 오늘로 보면 이제 HBM이 이제는 뭐 끝인가 뭐 네. 이런 이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안 가지? 이런 네네, 마음 맞습니다.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압도적이니까 이게 같이 나눠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이. 예.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거 승승장구다. 네, 맞습니다. 네. 엔비디아 PER이 그러면 이러면 더 낮아지잖아요. 네. 네. PER이 더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친구들 PER은 되게 높은 상황인데 네. 오히려 엔비디아의 PER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 투자하는 게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엔비디아의 밑단 하이닉스 밑단의 한미반도체 여기까지는 한번 좀 그래도 우리가 3, 4%는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숨 고르자. 아직은 네네, 뭐 맞습니다.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종목으로 이거 좀 봐도 될까요? 종목 좀 보면 오히려 원익 IPS 같은 이런 종목이 오르거든요. 테크익은 우리가 뭐 왜 이렇게 이런 것도 왜 그러는 거예요? 원익 IPS는 이제 삼성 쪽에 완전히 붙어 있는 네,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요. 네.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들이 좋았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삼성이 DS 부문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면서 예. 이제 뭔가 못하지만 여전히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으면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HBM을 그동안 너무 못했는데 이제 뭔가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되고 그러면 기술 방향성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일단 이제 그런 예. 부분 있죠. 사실 그동안 이제 삼성이 잘 안 되는데 네. 우리가 이 방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집부렸던 측면들 있잖아요. 네. 기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 방식도 보면 NCF라는 방식, Non-Conductive Film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MR 머프라는 방식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예. 그리고 한미반도체 TC 본도 안 쓰고도 된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부문장이 바뀌었고 예. 아마 이번 연말에 인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면 네. 삼성의 어떤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기대감을 조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예, 이 얘기를 지금 왜 했냐면 원익 IPS가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나름 시세가 나고 있는데 원익 IPS는 방금 이영수 대표 말대로 이게 삼성전자 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좀 약간 뜬금이 없어서 여쭤봤는데 이영수 대표 말은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 방식은 안 따르고 그 밑단의 한미반도체와도 약간 좀 척을 지고 그랬으나 전용현 부회장으로 수장 바뀌면서 아예 틀을 바꿀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모르지만 네. 네. 그런 것들. 이 전종현 부회장의 이슈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엔비디아를 하나 더 볼게요. 차세대 슈퍼칩 블랙웰. 요걸로 또 한번 가나요? 뭐 있나요? 네네. 네. 이번에 또 하나 기대감을 주는 부분이 2분기부터 이제 양산이 들어갔다. 일부 네. 양산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고요. 4분기부터 이제 출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블랙웰 쪽에 이제 매출이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찍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죠. 네. 네. 엔비디아와 함께 SK 하이닉스 20만 닉스 가나 안 가나 이제 결국 이제 투자 쪽이어서 저희가 이제 이영수 대표 모시고 좀 더 기술적인 부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국 주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네. 네. 어떻게 보세요? 20만 닉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초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HBM 시장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나왔죠? 있죠. 네, 네.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량이 많아져도 가격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HBM 쪽이. 왜냐하면 그 일반 D램 대비해서 이 프리미엄 갭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거든요. 네. 그리고 삼성이 이쪽
물량 담당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번에 SK하이닉스 분기 실적 나오고 나서 그 부채 쪽에 보면요. 계약 부채가 늘었습니다. 예. 계약 부채가 얼마나 늘었냐면 1조 2천억이 늘었어요. 전 분기 대비해서. 예. 그 말은 엔비디아가 꽂아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예. 아마 삼성이 안 되는 거 보고 그 정도도 합니까? 이런 대기업들도요? 그럼요. 지금 예. 선입금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선입금을. 하이닉스가 지금 사실 자본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HBM은 너무 급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엔비디아가 10억 달러 정도를 네. 아마 선지급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죠. 네. 네네. 아.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이제 그 청주 쪽에 M15X 같은 이제 팹들이 빨리빨리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올해 HBM 시장이 한 2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17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60%가 SK 하이닉스 차지일 것 같아요. 60%. 예. 그래서 원래는 작년 말만 해도 SK 하이닉스 올해 HBM 매출이 한 8조 정도 받고요. 네. 제가 연초에 한 10조 정도로 받고 지금은 13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13조 정도 보고 있고 13조 중에서 이익은 절반 이상 예. 남습니다. 그러면 지난 분기 보면 삼성 반도체 부문하고 SK 하이닉스 실적 보면 1조 원이 더 벌었어요. 네. 하이닉스가. 근데 이번 2분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한 4조 3천억, 삼성이 DS 부문이 한 4조 5천억 정도 보거든요. 근데 매출은 이만큼 많은데 이익은 비슷하면 당연히 멀티플은 하이닉스한테 더 많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는 테슬라다. 네. 엔비디아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면 이영수 대표 이야기도 이 둘은 너무나 굳건한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투자법으로는 그냥 이 주인공 두 개를 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작년부터 계속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제일 네. 고민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수요는 AI밖에 없고 AI 수요는 몇몇 업체들이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그냥 주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확실해요. 펀더멘털로 보면 네. 확실한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10배가 올랐잖아요. 그 거의 1년 6개월 동안 사이클 통해서 10배가 올랐는데 이 피로도가 있다는 말이죠. 네, 피로도가 있는데 이게 확실한 수요와 피로도 사이의 힘겨루기인데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확실한 또 실적적으로 좀 더 무게 추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기대치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해 볼게요. 원익 IPS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전영현 부회장입니다. 반도체 수장을 부회장급으로 바꿨다라는 것들 기존에 경계원 사장이었고요. 그 직전에 이제 김기남 부회장 때 다시 부회장으로 온 건데 바뀌면 HBM 뭐 더 잘 될 수가 있느냐 3E 이런 것도 궁금하고 어때요? 좀 수장이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수장이 바뀌었다라는 건 기존의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제 뭐 경계현 사장도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HBM 팀을 해체한 건 2019년인데 예. 이제 본인이 와서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경계원 완전히 사장. 그냥 네. 경계현 사장이 다 덮어선 건데요. 네. 뭐 어쨌든 그 동안에 작년에 양산하기로 했던 것들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DS 부문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미묘한 지점인데 이것도 네. 메모리하고 우리 비메모리하는 시스템 LSI하고 파운드리 간에 뭔가 알력 다툼들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엔지니어들 사기도 되게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경계현 그 전 부문장이 메모리 사업 쪽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마하 같은 경우 이제 개발할 때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 2014년 사업부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무려 경계현 사장보다 3살 많은 그렇죠. 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기환이거든요. 그리고 정통 디램 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에서 정통 라인이라 그러면 설계팀장, 개발실장, 그리고 부문장, 사업부장 맡으면 거의 정통 코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을 확실하게 틀어잡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분이 기술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통. 네, 지금 뭔가 어디서 누가 뭔가 이쪽 실무 라인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싹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강력 리더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억울한 경계원 사장이지만 일단 전영현 부회장 쪽으로 HBM의 어느 정도의 기술 혁신과 결과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IT의 신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